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병과 신선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죠. 2주 만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매주 새 패널이 번갈아 가면서 주제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그 주의 주제 관련해서 지식이 될 수 있는 소식들 전하고 지혜가 될 수 있는 인사이트 얻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더 깊숙이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공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변입니다. 저는 2023년 올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해서 피곤한 상태로 녹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주 만에 하는 방송이니까 좀 화이팅 넘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한 지 한 달 반 됐나요? 아, 그럼요. 됐나요? 월급도 받았습니다. 월급도. 월급 받았습니까? 한 달 반 됐죠, 한 달. 축하드립니다. 월급 뭐 반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뭐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습 기간이라 가지고 10% 까고 줍니다. 10% 까고. 그런가요? 네, 아쉽네요. 10% 까고 주는데 10%를 더해도 이거밖에 네. 안 된다고? 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천년 차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럼요. 만족하고 이제 성과급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거기도 성과급이 나오는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큽니다. 회사들은. 그렇고요. 네, 신 선생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방송 날 착각해가지고 지금 약간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지각해가지고 분위기 지금 곱창냈는데. 네. 영어 가르치는 신쌤이고, 네, 사회교육, 사회 이슈 그리고 교육 이슈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제가 항상 말로 얘기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입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로고도 좀 바꾸고 오프닝 멘트도 살짝 바꾸고 이제 개편을 좀 하면서 이제 그 로고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신 선생님 로고만 이제 왜 화내고 있죠? 화내고 있는 표정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네. 분노가 요즘 많아가지고. 중립적인 거 맞으시죠? 되게.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인사드렸던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입니다. 현재 전자제품 제조업 회사 다니고 있고 야간에 MBA 대학원생으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소식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한 주 쉬었다고 또 이렇게 조금 어색한데 오늘은 또 진짜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프닝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뉴스 제목을 하나 봤는데 나라 따라 확 다른 재택근무, 미국은 5.6일, 주에 5.6일, 한 달에 5.6일, 네? 그리고 한국은 한 달에 1.6일 평균적으로 그렇다는데 재택근무를 이렇게 미국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는 거죠. 5.6일이면 그죠? 네, 그리고 한국은 1.6일이니까 2주에 한 번을 살짝 못 한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떠신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보니까 공변 회사가 개꼰대 회사.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저희도 아예 꼰대 회사 없습니다. 재택 없습니까? 네, 신 선생님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신쌤은 재택 없습니까? 네, 저희는 재택이 없어요.
저는 그 수업 하는 방식이 독특하니까 그 방식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재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재택은 없고요. 대신 이제 업무에 대한 터치가 없죠. 그럴 거면 왜 출근하는 겁니까? 그거 맞아? 업무에 대한 터치를 위해서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됐는데 뭐가? 서로 본인의 할 일을 하되 이제 직장에 나와서 하자. 근데 서로 터치는 정말 안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공변은 또 뭐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재택근무라는 소리를 꺼내면 바로 이제 위에서 재택?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재택은 어림도 없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좀 사내변 중에서도 IT 기업들 좀 예를 들자면 야놀자 같은 기업들은 일주일에 2번 월, 금 재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거기뿐만 아니라 뭐 배민이나 이런 좀 요즘 IT 기업들은 많이 재택한다고. 카카오는 엄청 하다가 이제 다시는 안 시켜준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택하고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다음날 좀 힘들면은 전날에 이제 얘기 잘 해가지고 재택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재택하는 날을 제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아무 때나 정해진 게 아니고? 그거 부서 바이 부서고 팀장님 바이 팀장님이고 다 다른데 저희는 조금 이런 걸 잘 활용하라고 이제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회사이기도 해가지고 미리미리 잘 얘기만 해놓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엄청 자유롭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알아서 잘 적정하게 다들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재택을 하는데 다른 옆에 친구는 금요일날 재택을 해요. 재택을 하면 그러면 조금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약간 그런 조금 게 좀 줄여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한다. 눈치껏. 알잘딱깔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좀 재밌네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씨는 뭐 금요일날 재택하는데 4번을 다 하나? 약간 이렇게. 그런 분이 없는데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은 없는데 괜히 눈치 보여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쵸.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진짜. 다. 맞아요. 그리고 재택해 보니까 출근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일 많을 때는 출근하는 게 편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관련해서 가져온 이유가 오늘 또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접하는 게 또 뭡니까? PC 아니겠습니까? PC, 컴퓨터. 오늘 컴퓨터 관련한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인지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제목이 요즘 신입사원들은 왜 죄다 맥북 사달라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제 주제는 이제 맥OS 점유율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맥OS 점유율의 증가 사유 분석을 이제 부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실 이제 두 패널들도 직장생활 하시고 계신데 혹시 회사 시작하시면서 어떤 컴퓨터 지급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선택권이 있었나요? 뭐 사실 저는 이거 제목 듣자마자 되게 의아했는데 저희는 일단 선택권이 없었고요. 당연히 선택권이 없었고 그냥 당연히 바로 그냥 줬다. 윈도우스 체제의 컴퓨터를 지급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쓰시는데 그거 쓰면 안 되지 이제. 뭐 그것도 그런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아무래도 사내 변호사다 보니까 대관 업무가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랑 하는 업무가 좀 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의 관들은 다 한글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맥에서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막 오류도 많고 그래서 당연하게 저희는 그냥 윈도우스로 지급받았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글이 안 된다는 게 한 2020년까지는 사실이었는데 요즘엔 잘 됩니다.
요즘에 아, 유료 그래요? 돈 주면 다 할 수 돈 있어요. 주면 됩니다. 예. 네. 아니 여러분 윈도우스에서도 돈 주고 쓰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아, 그쵸, 왜 그쵸. 다들 아, 제가- 돈을 안 주고 쓰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아니, 주고 그-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도 누가 돈 주고 할인을 써본 돈 적이 주고 없을 것 같아요. 쓰나? 어허. 아하, 참 아. 그렇고요. 신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정반대로 네. 맥으로 다 깔려 있고요. 아, 오. 그렇군요. 회사 근데 컴퓨터가 맥을 지급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맥을 지급해줬는데, 저는 제가 네. 불편해가지고 그냥 맥북을 사서 쓰고 있죠. 아, 그냥 오히려 아이맥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어쨌든 네. 맥을 아. 쓰시는 거네요. 근데 아, 윈도우를 쓸 수가 없는 게 일단 회사 네. 컴퓨터가 다 맥이고, 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 맥 OS 제재를 써요. 그래요? 학생들 간에 애들은 다 뭐, 맥을 쓰신다. 네, 학생들 간에 자료 주고 받거나 뭐 할 때도 다 맥이기 때문에 음. 윈도우는 저희 학생 중에서도 쓴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저도 공변과 마찬가지로 그냥 음. 그 윈도우 깔려 있는 이제 PC를 그쵸, 이제 그쵸. 지급받아서 썼는데 사실 네. 요즘에는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IT 기업들이나 뭐 이제 네. 또 일반 회사여도 개발 직군, 디자이너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 실제 조사 결과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블라인드들 이제 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체감상 한 90%는 맥을 쓴다라고 하는 와. 글들이 좀 있고, 진짜로, 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90%는 맥을 쓴다라고 하고요. 아. 대부분 입사하면은 맥북을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버젯을 정해주고 한 뭐 100만 원, 한 200만 원 안에서 사와라라고 하고서는 이제 골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맥북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실 카더라고 이제 실제 수치가 어떤가 이런 좀 보기 위해서 국내 컴퓨터 운영체제 점유율 조사를 보면은 이제 2017년 이전에는 국내 OS 점유율 조사할 때 기타 항목으로 분류가 됐어요. 맥OS가. 그래가지고 아예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고 그나마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3.83%, 거의 14% 가량의 점유율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 6년 되게 만에. 가파르게 올랐네요. 예, 그죠. 엄청 빠르게 오른 것 2배 같습니다. 이상이. 네, 맞습니다. 맥OS의 점유율이 올라간 것이 사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2018년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13%를 차지하고 있던 맥OS는 점유율을 6년 만에 크게 늘려가지고 지금 19%까지 점유율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뭐 13%, 19%가 이제 뭐 크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컴퓨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뭐 정확하게 뭐 마켓 시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라고 칩시다. 근데 3년 후에 30%를 찍는다? 그거 미친 거예요. 뭔가 이거는 미친 거죠. 예, 시장 뭐 현대자동차가 10%의 마켓 시어를 가진 회사를 사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13%에서 19%까지 컸다는 건 굉장히 큰, 이렇게 고착화된 시장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이런 이제 PC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막을 만한 실질적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즘에 이렇게 아이맥, 맥북이 진짜 날고 기고 있는데 왜 그런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맥이 속한 PC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PC가 이제 워낙 이제 안 쓰이는 곳이 없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양이라든지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PC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쓰이는 분야 등으로 이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자는 이제 바로 상업용과 비상업용의 구분입니다. 상업용 PC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쓰시는 컴퓨터들, 그죠? 그런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업용 PC일 것이고요. 회사에서 프로그램 돌리려고 이제 따로 주는 컴퓨터들, 뭐 서버 컴퓨터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들 그런 것도 있고, 키오스크 들어가는 컴퓨터 보면은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어쩌다가 오류 뜨면은 이제 윈도우 창 이렇게
우르창 보일 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예, 마우스 그렇죠. 보이고. 마우스 보이고, 예, 그거 다 윈도우 뒤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PC들이고, 그리고 반면 비상용 PC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 게임하고 뭐 동영상 보고 하는 컴퓨터들, 우리 집에서 쓰는 그쵸. 컴퓨터,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상업용 PC겠죠. 그쵸.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1년에 그 컴퓨터가 이제 100대가 팔린다. 그러면 상업용과 비상업용이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상업용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 것 상업용이 더 같죠? 많을 것 같긴 해요. 상업용이 확실히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상업용 옛날에는 한 80%가량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인용으로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010년도 이후로 점점 비상업용의 비율이 좀 커지면서 지금은 상업용이 55%, 비상업용이 한 45% 수준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죠? 재작년인가는 뭐 53%, 47%까지 그 갭이 또 줄었고요. 예, 굉장히 많이 갭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년 PC가 전 세계적으로 한 약 3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이제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다 포함해가지고 3억 대 정도 팔리는데, 정확히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억 5천만 대가 상업용 PC로 팔렸고, 1억 3천만 대가 비상업용 PC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개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구분자가 이제 가격과 스펙 기준입니다. 고가 고사양과 저가 저사양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 PC 안에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면 고사양이고 고가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노트북은 이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또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이제 1,000불 이상 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130만 원 그거 이상이면은 고사양 고가 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사양 PC는 전체의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22년 기준의 전 세계 PC가 약 2억 8천만 대 수준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2억 8천만 대 중에서 약 9천만 대 가량이 이제 고사양 고가 PC고 1억 9천만 대 가량이 저사양 저가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구분자가 있으니까 네 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상업용 고가, 상업용 저가, 비상업용 고가, 비상업용 저가.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건 어디겠습니까? 상업용 저가.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큰 거 두 개가 합치니까 상업용 저가가 가장 큰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애매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좀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2위는 비상업용 저가, 3위는 비상업용 고가, 그리고 마지막이 상업용 고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상업용에서 저가의 비중이 비상업용에서의 저가의 비중보다 이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고가가 4위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럼 PC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어느 시장에서 가장 힘을 쓰고 많이 팔아보고자 집중을 하겠습니까? 상업용 저가. 상업용 저가.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상업용 저가 시장에 집중하고자 하겠죠. 그 지금의 PC 회사들 중 판매량으로 1, 2위를 하는 회사들이 전부 그런 중저가 B2B 판매가 많은 회사들입니다. 바로 레노버와 HP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레노버, 그쵸. HP. 예. 레노버가 PC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HP가 2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둘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더 고가 라인업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게 이제 델이 3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애플은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애플은 상업용 판매의 비중이 전체 판매의 약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비상업용 판매라는 거죠.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은 이제 반대겠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노버, HP 그리고 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그 상업용이 55%, 비상업용이 45%로 팔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 세 개 업체는 그 상업용이 한 60%, 70% 더 올라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애플이 이 비상업용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 PC, 그러니까 윈도우 PC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주연 컴퓨터, 삼성전자, 삼성 컴퓨터, LG 이런 데는 솔직히
PC에서는 핫바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핫바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기업에서 잘 안 써요. 그 진짜 이제 좀 잘 나가는 많이 팔리는 회사들 거를 이제 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하지. 뭐 그 중소기업이라고 주연 컴퓨터 쓰면 솔직히 조금 쪽팔려. 그잖아. 아니 근데 주연 컴퓨터가 아직도 만듭니까? 아직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연 컴퓨터 잘 이제 사고 아 계십니다. 진짜 아직도 네, 있어요. 그럼요. 화이팅입니다. 네. 사장님 화이팅. 네, 근데 이게 그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연 컴퓨터 쓸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런 저가형 모델 판매하는 데는 다 B2C가 판매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상업용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확실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상업용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저가용은 또 안 합니다. 저가용은 1000불 아래가 사실 없어. 모델 아예 라인업 중에서. 없어요. 아예? 1000불 그 하나가 있습니다. 맥 미니라는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일 저렴이 중에서 제일 저렴이. 노트북 중에서는 아예 오케이. 없고 그 데스크탑 중에서 제일 저렴이가 이제 1000불 아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메이저 3사와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높은 이유가 있군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애플이 지금 이제 그 앞에 3위 업체들을 따라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고 그런 기업들이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물건을 파는 것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쵸.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뭔가 엄청난 테크닉과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략이라는 게 경영 전략이라는 게 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과 차별화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경쟁사와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고객들의 선택을 얻는 전략이고요. 차별화 전략은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선택을 받는 전략입니다. 애플은 확실히 후자인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제가 아까 차별화 전략은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함을 통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애플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도대체 애플이 그렇게 좋다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업용 시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좀 죽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이제 신 선생님은 맥북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고 계시고 공변 혹시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맥북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죠? 네. 윈도우만 저는 써보셨죠? 평생 윈도우만 써봤고 맥북 네.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친구들이 네. 막 쓰는 거 이렇게 몇 번 가지고 놀아보고는 했는데 네. 영 불편하던데요. 그게 물론 이제 처음에 러닝 커브가 좀 있긴 한데 아직 안 써봐서 그래요. 신 선생이 저 맥북 쓰는 거 보고서는 저 이제 전역하고서는 얼마 안 돼가지고 맥북 사고서는 막 자랑하고 다녔지만 왜 이거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욕을 그때 저거 허세 취해가지고 저거 허세 취했다. 휴가풍 맞아가지고 저거. 그랬는데 지금 너무 찬양하고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써보면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고 이게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괜찮은 기기다.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의 경험치 부분으로 이제 좀 채워넣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어디서 막 연구 자료가 아니고 내가 직접 그쵸. 경험한 거다. 이게 오케이. 아무래도 그렇죠.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렇죠. 이제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로 윈도우즈의 가성비 악화와 맥의 애플 실리콘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맥은 1000불 이하가 없다면서요. 근데 윈도우스한테 가성비를 비벼? 이제 가성비 악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500원의 가치를 하면은 가성비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의 가치를 하면 그것도 가성비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즘에 그 미쳤네. 노트북이 비싸요. 그 삼성하고 LG 노트북 너무 비싸. 맞아요. 맞아. 비싸죠. 삼성, LG 아니 노트북들 다 맥북 비싸기 에어보다 때문에. 비싸요. 다 비쌉니다. 진짜 다 비싸기 아니 때문에. 근데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여기 이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경쟁 대상이 삼성, LG가 아니지 않습니까? 레노버, HP는 그렇죠. 쌉니다 여전히. 가성비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도 물론 이제 저렴한 모델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런 그쵸. 레벨에서는 이제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라인에서 뭐 100만 원 라인에서 가격을 같은 나라에 맞춰야지. 일단 일로 넘어와라. 이 평균 올려치기를 좀 한번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가성비를 그 다음에 가성비를 따지겠다. 오케이. 확인. 네. 자, 그거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된다. 그거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윈도우즈가 탑재된 컴퓨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인식이 좀 오래 있었고 사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150만 원대 또 이렇게 비싼 라인업에서도 원래는 윈도우스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CPU와 GPU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성비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 5년간은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 막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천정부지로 올랐죠. 네, 그래픽카드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근데 그래픽카드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PC의 가격도 오르는 것이고 그 그래픽카드가 결국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가격도 오르고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또 비트코인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AI 때문에 또 AI 때문에 서버용으로 이제 GPU 미쳤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면 맥은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격대 및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애플에서 2020년 선보인 M1 칩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한 M2 칩은 기존에 쓰던 이제 인텔의 X86 프로세서를 쓰던 애플이 ARM 기반의 칩으로 넘어가면서 선보인 프로세서들인데 이들의 퍼포먼스가 엄청나다는 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로 갈아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ARM과 X86이 뭐냐? 뭐 또 이제 씹덕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그게 뭔데 씹덕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현생을 살아. 그게 뭔데 컴버가 이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는 명령어 체계가 다르다는 건데 결국 이제 좀 쉽게 말하면 ARM은 그 프로세싱을 하는 게 훨씬 단순하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ARM이 만약에 한글을 읽는 거라고 하면 X86 옛날 거는 한자를 읽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요즘 세대들은 당연히 이제 한글을 읽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쉽게 이렇게 뭐 훈민정 처음 나왔을 때 쉽게 넘어갔습니까? 그때도 뭐 이제 어려웠던 게 그동안은 다 이제 한자로만 글을 썼다 보니까 한 번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놈의 글자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 그렇게 써놓은 게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윈도우스 진영에서도 사실 ARM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오히려 윈도우스가 이 ARM을 가자고 먼저 막 했었는데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스의 이제 강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옛날 프로그램들까지도 다 이제 호환이 잘 된다. 프로그램의 그 선택지가 넓다. 그게 이제 장점이었는데 ARM으로 넘어가면서 그 옛날 프로그램들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장점을 확실히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ARM으로의 전환이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다만 애플은 ARM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부분의 중요 어플들도 그 같이 ARM 버전으로 새로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X86으로 쓰여졌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역해서 돌릴 수 있는 능력도 탑재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ARM을 전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프로세서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 에어 M1으로 이제 들어간 거 이게 정가로 한 120만 원, 130만 원 하는 그 맥북 라인업에서 제일 싼 라인이거든요. 네. 이 컴퓨터로 정말 영상 편집, 사진, 팟캐스트 이거 편집하는 거 정말 쾌적하게 다 됩니다. 이걸로 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120만 원, 130만 원 써가지고 윈도우 노트북 하나 샀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못합니다. 너무 막 그 소리 많이 나고 버벅거리고. 막 이제 버벅거리고 하면서 절대 이거 편집 못하고요. 이게 성능 첩습도 좋은데다가 발열도 적어가지고 에어 라인업에서는 아예 팬이 안 들려 있습니다. 이 그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게 아예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짜 좋아요. 좋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합니다. 아 예. 진짜? 팬 예. 달리는 소리가 없다고? 아예 없어요. 예. 그 음. 공변은 지금 쓰시는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기구, 흡기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옆에 아 틀려 당연히 있죠. 있죠. 지금 이거는 팬 돌아가고 예.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멍 뚫려 있는 게 이거 그 스피커 구멍밖에 안 뚫려 있어요. 아 진짜? 예, 그런 그 배기구, 흡기구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고요. 그리고 정말 빨라요. 예, 진짜 빠릅니다. 그 화면 빨리 전환이나 프로그램 이제 여러 개 구동하거나 했을 때 정말 그 버벅임이 없어요. 너무 사용성이 정말 편하고요. 한 가지 또 진짜 대단한 게 전력 소모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체감 배터리 이용 시간이 진짜 저는 한 1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가전비가 좋다. 가전비가 좋다, 진짜. 그리고 이거 예. 애플 쓰는 맥북 쓰는 유저라면 공감하실 텐데 컴퓨터 안 꺼도 되는 게 개꿀입니다. 맞아요. 그냥 이제 닫고 다니죠. 예, 그냥 네. 이제 그 예? 화면을 덮고 다닌다. 그러면은 진짜... 컴퓨터를 껐다 키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네. 화면을 닫으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대기 모드에서 전력이 거의 소모가 안 돼요. 맞아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그건 윈도우스도 그래요, 이 사람들아. 아니, 근데 저도 아니, 윈도우 윈도우를- 컴퓨터를 회사에서 쓰는데 윈도우 대기 모드에서는 전력 소모가 꽤 나고 저는 닫아놓으면은 뒤에서 막 돌아가는 그 뜨거워져가지고 저 그렇게 아예 끄지 그냥 대기 모드 안 해놓습니다. 저 여태까지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단 한 번도 끈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트롤이었구나. 요즘 거는 뭐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요. 진짜 이 전력 뭐 다시 이제 전력 소모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맥북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건 충전기를 안 가지고 다녀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 진짜 충전기 웬만하면 저는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 이번 진짜, 이틀 3일 예. 이상 나가서 쓸 거 아니면 맞아요. 저는 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틀 정도까지는 진짜 실사용 시간이 실사용 정말 오래 가요. 시간으로 정말 오래 가요. 4-5시간씩 하루에 쓴다고 하면은 이틀 정도는 뭐 너끈히 갑니다. 충분히. 진짜 그 4-5시간 쓰는 게 막 넷플릭스 보고 그래도? 그럼요. 그런 거 해도 충분히 갑니다. 진짜 이건 네. 좀 부럽다. 네, 진짜 그렇고. 뭐 제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회사도 이 맥북에 들어가는 그 부품 공급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여기는 진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들어갑니다. 진짜? 예, 뭐 저희가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비싼 거면은 당연히 이제 그 용량이 효율이 있지 좋겠죠. 않겠습니까? 뭐 80W짜리는 좀 더 비싸고 65W짜리는 좀 더 그쵸. 싸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은 80W여도 뭐 터질 확률이 가볍고. 뭐 가벼운 것도 당연하고 가볍고 터질 확률이 뭐 0.00001% 뭐 그런 안 보이는 스펙들 그런 것까지 죄다 때려박은 거 그런 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진짜 이 하드웨어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램이나 이제 LG나 이제 삼성 썼었는데 이게 맥으로 결국 넘어온 이유가 이게 한국에서 샀던 노트북이나 이제 다른 노트북 썼을 때 이제 느려지잖아요. 얘가 한 1-2년 쓰면은 맞아요. 그런 게 없어. 그래요. 쌩쌩하죠. 좋은 걸 써서 그런가 느려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부품이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좀 오래 간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드웨어 부분이니까 외관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해. 이 사과로고 스타벅스 입장권. 폭력적인 사과로고 그죠? 이건 뭐 사실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건 뭐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 이건 내가 조용히 있을게. 이거 할 말이 없다. 참고로 이쁘긴 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제 스타벅스 입장권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들고 있으면은 뭔가 스타벅스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권 그러니까 뭐 쌈싸라고 맞는 건 아닌데 눈치가 좀 보이죠. 내가 이거 들고 가도 내가 이게 맥북이 아닌데 들고 들어가도 될까? 감히 스타벅스에 가도 될까? 스타벅스에 가서 내 이 지금 라이프 굿 이 로고를 보여줘도 될까? 아니 최근에 스타벅스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진짜 서울에서는 맞아 너무 많아요. 코너를 돌면 또 있어, 그죠? 맞아. 진짜 골목마다 있어요. 골목마다 있는데 진짜 왠지 맥OS 점유율이 올라간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뭔 개소리야.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었고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맥 세일즈맨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부품 들어가니까 맥 많이 사주시고요. 네,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 윈도우 7 써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윈도우 7? 윈도우 7 그 파란색 버전의 네네네. 그리고 윈도우 10 아마 한 번씩은 또 써봤을 겁니다. 네네, 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변은 윈도우 11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11입니다. 11이죠. 11 쓰고 계시고. 자, 윈도우 7, 윈도우 10, 윈도우 11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렇죠. 디자인 깔끔해진 거 말고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 뭐가 있습니까?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 네, 업데이트하면서.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윈도우 이거 좀 있어. 나 익숙해지면 바뀌어 있어. 그래, 그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그것보다는 비슷한 맥락인데 11에서 이제 시작 버튼이 왼쪽 하단에 없습니다. 가운데로 옮겨왔죠. 굉장히 불편해. 맨날 내 마우스는 왼쪽 하단을 누르고 있는데 없어 거기에. 아직도 윈도우를 누르면서 그 마우스를 쓰신다는 게 아직 그 직장이 좀 덜 되신 거고요.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단축키죠. 단축키 뭐 눌러야 돼? 나 진짜 알려줘. 뭐야? 뭔 소리야?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윈도우 키가. 오! 잠깐만, 이거 누르면 돼? 그럼요. 쩐다. 야, 너 어떻게 회사 다니냐? 너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진짜. 극혐이다, 진짜. 어쨌든. 오케이, 꿀팁 감사합니다. 직장 꿀팁. 이게 꿀팁이라는 게 참 대단하고요. 어쨌든. 저 근데 이제 첫 번째 맥OS의 장점인데 맥OS는 진짜 매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매년 의미 있고 정말 유용한 기능을 추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2022년 그리고 2021년 업데이트에서는 아이폰 카메라를 컴퓨터 웹캠처럼 쓰게 해주는 컨티뉴이티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중앙 집중식 제어 센터, 사파리 브라우저 기능 추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되는데 이게 저는 진짜로 매번 쓰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윈도우를 쓰면서 저는 이거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가 좋아진 건지 저는 느끼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맥OS는 조금씩이라도 이게 좋아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매년 해줘요. 부분들에서 좀 바꿔주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똑같은 걸 한번 샀는데 이 컴퓨터의 생산성이 매번 좋아져 매년마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가성비가 좋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성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은 다들 이야기하는 그 이코시스템. 그렇지. 이코시스템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들 이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이폰 쓰죠, 애플 워치 쓰죠, 아이패드 쓰죠. 그 에어팟 같은 경우는 에어팟만 3개입니다. 에어팟 기본 하나, 에어팟 프로 하나, 그다음에 에어팟 맥스 하나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에어팟 프로도 샀으니까.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네요. 이따 제가 왜 안 썼는지 내가 뭐 착각일 수 있지만 내 생각에 왜 이래서 쓰면 안 돼라고 생각했는지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코시스템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자기 이제 제품 간의 연동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 이제 비밀번호 찾을 때 핸드폰 번호 넣으면 이제 문자로 인증번호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 보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하나씩 쳐넣으셨습니까? 귀찮아 죽겠어. 뭐만 하면은 핸드폰에서 계속 인증번호 달래.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맥북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맥북은 아이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 문자가 핸드폰으로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엔터만 누르면 돼요. 네, 진짜? 되게 편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누가 컴퓨터로 인증을 하나, 다 핸드폰으로 사이트 찾다가 핸드폰으로 인증하지. 그러니까 필요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폰 쓸 때 보면 인증 문자 오면 자동으로 그 번호 온 거 그대로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컴퓨터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가 막힌다. 그거 좋네. 그래요. 그죠. 오케이. 이거 진짜 대단하고. 만약에 그리고 핸드폰에서 뭐 하나 복사해가지고 컴퓨터로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거 복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지. 아니면 요즘에는 카톡 그 자기한테 보내기 기능. 그쵸. PC 카톡. 저는 옛날에 또 그런 거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맥북 쓰면서 아이폰도 쓴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에서 그냥 복사 버튼 누르고 맥북에서 붙여넣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복붙이 돼요. 그냥 그 기사를 보다가 뭐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요. 그럼 그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컴퓨터에 와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오케이. 핸드폰이랑 컴퓨터가 근처에 있어야 돼요? 예,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오케이. 사실 근처에 없으면은 그 메모장이 어차피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장에다 넣어놔도 되죠. 네, 메모장이 근데 공유가 돼서. 그건 사실 카톡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하여튼 좋네요. 네, 그런 이제 연동이 굉장히 편하게 된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에어팟 여러 기기에서 이제 나눠 쓰는 거, 그렇지. 내가 쓰고 있는 기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 그런 것들. 그렇지. 너무 편하고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연동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안대리가 얘기하지 않은 진짜 애플에 제가 쓰면서 최강 장점이라고 느낀 게 있어요. 뭡니까? 뭔데요? 미쳤어. 뭐냐면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맥을 안 쓰는 이게 윈도우만 썼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능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 화면을 우리가 윈도우 쓸 때는 컴퓨터 화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두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반반을 갈라서 쓰던지 하나를 최소화해서 쓰던지 해야 되잖아요. 맥은 선생님 몇 년도에 사시는 거예요? 윈도우스도 됩니다 그거. 근데 그거 되는데 속도감이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좀 많이 달라요. 공변 말도 다르긴 뭘 달라 이마들아.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똑같아. 달라요. 맥북을 진짜 써보면 알아요. 달라요 속도가. 아니 오케이. 제가 안대리까지 인정할게요. 뭐 편집 작업하고 막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만지니까. 신쌤 뭐 하는데 그걸로? 근데 진짜 네가 뭘 하는데 속도감이 달라. 똑같지 제가 마.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하는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컴퓨터 화면에는 줌을 켜놔요. 네네. 옆에 화면에는 어떤 지문을 켜놔요. 그렇지, 옆에 화면에는 웹사이트를 켜놔요. 그 옆에 화면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작업에 사파리를 켜놔요. 이거를 넘어가는 속도가 진짜 제가 윈도우도 써봤는데 최근에 달라요. 야, 네가 똥컵을 썼겠지. 그거 그냥 빨라 그 정도 수준이면. 갤럭시북 올해 나온 모델 써봤어요. 난 이거는 공감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감성값이다. 제가 나중에 만약에 공변이 나중에 맥북을 쓰게 될 날이 만약에라도 온다면 분명히 이거를 결점으로 꼽을 거예요 아마.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알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다 윈도우 쓰시는 야, 앱쟁이들 조용히 해. 빨리 넘어가. 시간 길어져. 11시 반이야. 근데 그렇고요. 이게 이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는 이제 킬러 앱들이라고 불리는 애플 독점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파이널 컷, 로직 프로, 엑스코드. 안 쓰죠? 이게 이제 파이널 컷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로직 프로는 이제 음악 편집 프로그램, 엑스코드는 이제 코딩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이걸 다 써봤거든요. 이게 확실히 편하긴 편합니다. 다 편하고 이런 크리에이티브 앱들 중에서 맥에서만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진, 영상,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애플 컴퓨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인정이죠, 그건. 어쨌든 진짜 생업을 이걸 하셔야 되니까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런 게 또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장점만 이야기를 했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그 4위겠죠. 그 단점 중에서 전 가장 큰 단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엑셀입니다. 엑셀. 제가 엑셀. 회사에서 엑셀을 진짜 많이 쓰고 저는 엑셀 단축키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날아다닌다고 할 수 있고 저는 진짜 제 컴퓨터가 제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저는 진짜 엄청 빨리 하는데 제가 괜히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엑셀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컴퓨터가 제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근데 뭔 개소리야 또. 진짜요. 근데
왜 저래? 뭐 큐브 마스터세요? 그 큐브 돌리는 거 겁나 진짜. 빠른 것처럼.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진짜인데 이게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써다 보면은 이 컴퓨터가 나를 못 담는다. 나라는 인재를 담을 큰 바다를 큰 바다를 담을 수가 없다. 저 진짜 느끼는데 그런데 진짜 제가 맥북에서 이 엑셀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이게 제가 독수리타법이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맥용 엑셀은 이제 단축키가 거의 다 다르고 아예 단축키가 없는 것들도 있고 이제 기능이 없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진짜 전 이게 너무 힘들고 사실 이게 크리티컬한데요. 엑셀이 진짜 그 업무의 이제 주인 회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엄청 많죠. 저희만 해도 그렇고 정말 많을 텐데 그런 데는 정말 이거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은행 관련 프로그램들 안 된다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저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특화 어플리케이션들이 윈도우용으로만 개발된 게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존 이런 거. 뭐 그런 더존은 이제 맥에서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 프로그램들, 통계 프로그램들, SPSS 뭐 그런 것들이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B2B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업용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맥의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 그 윈도우가 워낙 싼 모델들이 많잖아요. 아까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 언더짜는 윈도우 컴퓨터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패더급. 키오스크 같은 거에서 150만 원 이상짜리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싼 거, 제일 싼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는 진짜 윈도우 기반 또는 이제 뭐 다른 뭐 OS 기반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B2B 시장의 점유율을 또 뺏기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원되는 게임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도 굉장히 단점입니다. 이제 게임 회사들이 윈도우용으로 개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도 작은 맥용은 아예 안 만들거나 대충 만들어서 오류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쩌다가 한 번씩 오랜만에 롤 3인큐 한번 돌리자고 그쵸. 모이면은 저 맨날 이제 뭐 소리 안 나오고 튕기고 하면서 막 튕기고 맨날 없어져. 그 롤토체스만 할 거면 나쁘지 않아요. 롤토체스만 하면 괜찮은데 이거 뭔가 이제 아쉬운 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이 돼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B2C 시장도 100% 먹지는 못한다. 게이밍이 있다. 게이밍 노트북 이쪽은 손도 못 대겠네. 그렇죠. 게이밍 하면은 게임할 생각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도 게이머들 사이에는 이제 인기가 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의 장단점까지도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고요. 아까 공변이 또 그 맥은 절대 못 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왜 그런지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맥을 쓸 수 없어. 나는 맥을 쓰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한 한글 파일을 열고 수정하고 그걸 가지고 작업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워낙 많이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그런 업무를 위해서 맥은 쓰면 안 돼, 윈도우스를 써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변호사다 보니까 엑셀보다는 워드를 더 많이 씁니다. 워드를 더 많이 쓰는데 워드를 씀에 있어서도 이미 이 단축키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해진 거야. 워드 하면서 무슨 단축키냐 생각하시겠지만 스타트 단축키도 모르시면서 워드 단축키는 다 알아요. 근데 워드 단축키는 다 알아. 저 워드 할 때 진짜 마우스 안 건들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렇죠. 저는 딱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넘어갔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애플 이코시스템 안에 그냥 살고 있어요. 완전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마다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려고 노트북을 딱 열고 원래 맥북이었으면은 제가 그냥 에어팟 프로 딱 끼는 순간 바로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아이폰에 블루투스 내려서 블루투스 끄고 노트북 들어와서 설정 켜서 에어팟 프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귀찮아요. 그래, 그만큼 제가 넘어와요. 그런 에코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한글 진짜 깔끔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아니 솔직히 한글을 집에서 왜 씁니까? 한글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집에서 쓰는데. 아니 일단 변호사들은 집에서도 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워드 같은 경우도. 워드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문제 되게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워드는 그래요? 진짜 문제 왜? 없고. 네. 왜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없어? 왜? 일단 한글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료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옛날 버전 파일도 다 열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뭐 크랙 되는 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 없다? 그쵸. 한글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조금 깨진다고 했어요. 한글은 좀 깨진다고 들었고. 그래, 저도 깨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깨지는 게 완벽하게 뭐 이렇게 아예 못 읽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그 줄이 원래 이제 그러니까 3줄짜리로 썼는데 그게 한 줄이 양식이 더 깨진다. 양식이 깨진다.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그건 그렇더라고요. 몰랐네요. 저는 파일이 모르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집에 지금 그 회사용으로 윈도우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맥북을 또 쓰는 겁니다. 근데 저 회사용으로 안 써요. 공변 그 윈도우 깔 수 있는 거 아시죠, 맥에? 근데 그거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쓸 거면 그냥 윈도우즈 PC를 쓰겠다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것도 있고. 맞아요. 그치. 저는 근데 꼭 써봤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써보면 좋죠. 좋은데 그걸 써본다는 뜻은 내가 지금 애플 맥북 에어 이런 걸 산다는 얘기잖아. 네. 솔직히 근데 그거 사면은 그냥 바로 비싼 넷플릭스 머신 아닙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이걸로 저는 사실 이걸 잘 쓰니까. 안 대리는 인정. 신쌤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저의 업무를 이걸로 다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마치 나한테는 업무용 PC가 따로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치. Besides your work. 업무 말고 뭐 해요 그거 가지고? 업무 말고는 글쎄요 뭐 저희가 이런 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120만 원짜리 팟캐스트 머신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 공변의 얘기를 좀 반박을 하자면 네네. 그 만약에 똑같은 120만 원 주고서 그러면 그 윈도우 컴퓨터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윈도우 컴퓨터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버벅거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쵸. 아니지. 저의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나한테는 이미 윈도우 PC가 있는데 내가 맥을 쓴다는 건 추가 12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잖아. 제 말은 제가 공변한테 써봤으면 좋겠다는 거는 나중에 혹시 바꿀 일이 생겼을 막 5년 뒤에 내 노트북이 마탱이가 가면 5년 뒤에는 꼭 맥을 써봤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공변이 맥을 썼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했던 장점을 누군가한테 가서 똑같이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네, 그쵸. Once you go Apple, you never go back.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도가 다르다. 막 누가 하면 그거 윈도우도 된다 이러면 네가 아직 맥을 안 써봐서 그런다. 지랄 좀 하지 마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앱등이들 그냥. 하여튼 이거는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랄하신 거. 아니 근데 좋습니다. 저희를 앱등이라고 욕하시기에는 저보다 애플 제품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맥북 빼고 다 있는 거잖아 지금. 맞네. 저 얼마 전에 그 애플워치 울트라 맞나요? 예, 몰라요. 120만 원. 그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내가 볼 때 그거야.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것까지 사버리면 정말 애플의 노예가 될 것 같아서. 입덕 부정기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면 정말 뭔가 누구죠? 팀 쿡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 내 최후의 보루가 윈도우즈다. 최후의 보루로 잡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제가 5년 뒤에 그럼 전 팀 쿡의 노예입니까? 맞습니다. 안대리는 팀 쿡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영혼의 노예야. 있죠. 옛날부터. 맞아요. 신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도 맥을 사실 저도 옛날에 윈도우파였는데. 맞아요. 핸드폰도 갤럭시를 썼었고. 근데 그런
그런 거를 확실히 좀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얘네가 챙겨준다. 좀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허세가 뭐 그렇다고 해도 불편하면 사실 왜 씁니까 이거?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썼을 때 만족감이 높으니까 이제 락인 효과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제 벗어나지 맞아. 효과가. 그거를 근데 저희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쓰잖아요. 윈도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맞아요.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한 번쯤은 진짜 한 번쯤은. 굳이 뭐 안 좋은 인식은 좀 버리고 나도 윈도우도 한번 써보고 맥북도 한번 써보죠. 한번 좋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 진짜 저는 이쁜 거 때문에 쓰는 거는 정말 별로 안 됩니다. 너무 편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요? 전 진짜 아이폰은 요즘 안 쓰고 싶던데. 전 갤럭시 iOS가 정말 편해요. iOS. 저런 말하는 최고인 것 사람이 같습니다. 맥북을 부정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한글이 깨진다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지금 아까 저 초반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의 그 전략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가격 전략과 그 차별화 전략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한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싸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선진국보다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 CI 그러니까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만 더 싸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마진만 좀 늘리려고 하고 하는 게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지금까지도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애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산업이 좀 많이 고도화가 됐고 했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고객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밸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주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애플의 행보를 보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때쯤이면은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때면 20만 전자가 돼 있겠죠, 이제. 너무 좋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고 우리 손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손주들이 좀 진짜. 여기 8층에 사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어쩌다 보니까 좀 오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1시간이 좀 넘어버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주 주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다음 주는 이제 제가 할 차례인데. 네네. 제가 사실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이지만 뭐 바프를 요즘에 많이 찍지 않습니까? 바디 프로필이죠, 바디 프로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바디 프로필을 이제 찍게 됐는데 예정인데 식단에 대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식단에 관한 걸 많이 봤어요. 어떤 식단을 해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유튜브 알고리즘 특 이제 너 하나 보면 다 뜸. 너를 이제 식단의 세계로 내가 안내해주겠어. 감히 식단을 봐? 넌 죽었다. 다큐멘터리 식단 관련된 거 한 5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현대 30대 사람들이 거의 50대 분들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단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식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어떤 식단을 좀 다른 식단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좀 안 좋은 식단들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정말 안 좋고 어떤 식단을 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과 정신과 뱃살을 좀 없앨 수 있으며. 오케이. 제가 좀 유념해서 듣도록 모두의 수건이잖아요. 이 다이어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관련한 식단과 건강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또 1시간 넘게 또 같이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